자, 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냈죠. 예, 네, 선생님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일단 소개를 먼저 할까요? 네, 예.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소설은 네. 딥식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뭐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쯤, 고등학교 때쯤, 이때쯤에 킵식스라는 그룹이 킵식스? 댄스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저기 말 많은 YG 첫 번째 그룹. 아, 그래요? 저는 그 전에 히식스라고 합니다. 더 옛날로 가시네. 예, 히식스. 사실 킵식스도 이거 보시면 예. 대부분이 몰라요. 모르시겠죠. 네, 이게 벌써 한 20몇 년 된 그룹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히식스는 더 뭐한 70년대죠. 70년대 초반에서부터 말까지 주로 했던. 예. 아, 그렇구나. 그 식스가 그러고 보니까 네. 뭐 식스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건 뭐 영어 사전 찾아보셔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 딥식스는 수장, 물에다 묻는 거, 매장하다 할 때 묻는 거고 또는 바다에 버리기란 뜻입니다. 요건 뭐 우리 시놉시스에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처리가 될 거고 이것의 작가가 클라이브 커슬러라는 작가입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3명만 들어라면 두 번째 정도로 꼽을 정도로 어,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그 많은 작가 중에. 예, 이 작가가 쓴 책이 28권인가 원서가 나와 있는데 네. 제가 28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와, 예. 원래 다 가지고 다 있고 미국에서 주문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 아마존에 해서 주문을 해서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11권인가가 아마 서로 각각 다른 출판사에서 한 곳에서 다 나오지 못하고 한 대여섯 군데에서 나눠서 출판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저도 한번 봤어요. 네, 지금은 뭐 거의 절판 품절이 아니고 절판돼서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재작년에 네. 이 소설들 특별히 좀 번역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네. 스릴러 한 17권, SF 한 15권 정도를 해서 출판사들을 한 서너 군데가 찾아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고개를 갸웃갸웃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예 뭐 반응이 없었던 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뭐 그럼 통째로 맡겨주는 것도 좀 그렇기도 그렇죠. 하겠고 한 방에 뭐 거의 예, 억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안 되면 말하라 뭐 다른 방법 찾지 뭐. 그런데 마침 이렇게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예,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합니까 이게 이제 또 정말 이렇게 재밌는 책이냐? 네. 정말 우리도 번역해서 한번 보고 싶다. 네. 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번역해서 출판할 용의도 있습니다. 아, 편집자 있죠. 저 번역자 있죠. 네. 뭐 출판을 우리 계약만 제대로 돼서 처리해서 계약해서 이거 뭐 오래된 책인데 자기들 뭐 계약료 비싸게 받겠어요? 아, 별로 안 비싸요. 예, 그리고 받아서 디자이너가 없네. 예. 아니 그냥 이북으로 하자고요. 아, 이불이요. 기본으로. 여기 표지는 있어야죠. 그래도. 뭐 표지를 만들어 그냥 원래 표지 그냥 쓰면 되죠. 이거예요. 딥식스. 언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 표지를 사용했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근데 제가 산 책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딥식스가 이게 그 뒤에 드래곤이라고 하는 또 이제 일본 소설이 있거든요. 일본 소설? 그 일본을 대상으로 한 소설. 예. 일본을 대상으로 한 소설이 있는데 이게 그것을 생각을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이제 여기 좀 나쁜 선원이 한국선으로 나오는데 네. 그걸 상징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겁니다. 근데 바다에 버리는 거라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클라이브 커슬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바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이 사람이 직접 이 소설에 등장하는 누마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NUMA 누마라는 거 해중 해양 제 옆에 누마는 내셔널 거기서는 소설에서는 이게 이제 국가기관으로 나옵니다. 네. 여기는 자기 현실에서는 사적인 조직이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하나는 타이타닉호 인양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출한 사람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공기 부양기를 띄워서 배 아래쪽에 두 개의 선을 집어넣고 양쪽에 부양기를 넣어서 공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거. 공기로. 예, 그렇게 해서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쓴 소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 더크 피트라는 사람인데 더크 피트. 이 사람은 우리가 인터넷에 쳐보면
바다의 00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명만으로도 어떤 느낌인지 예. 아실 것 같다. 그런 뭐 액션, 스릴 뭐 이쪽을 굉장히 하는 건데 이 사람 소설 중에서 더크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온 7번째 소설입니다. 이걸 왜 첫 번째부터 소개하지 왜 7번째부터 소개를 하느냐 이런 의문이 가질 분이 계실 텐데 요거 자체가 어떤 거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세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뭐 트럼프 좀 약간 헷갈려가고 이러니까 된 거 아니에요? 세뇌된 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그 소련과 관련해서 이제 뭐 어쩌다 말이 많아서 네. 뭐 관심도 있는데다가 책도 재밌어서 소개를 할까 해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시놉시스 들어가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1966년에 네. 그 하물선인데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로 가는 하물선에 네. 아가씨가 한 명 탑니다. 네. 선원으로 네. 돈을 주고 네. 탔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는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은행 출납개원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12만 달러를 그 당시에. 예. 와. 몸에 그 60년대. 예, 와. 접착 테이프를 붙여서 예. 그 돈을 다 이게 붙여가지고 갖고 도망 나온 여자입니다. 요즘 같으면 한 100억은 넘겠는데요? 그럴 것 같아요, 느낌에. 예. 뭐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기분 좋게 했는데 그날 저녁에 죽습니다. 써보지도 못하고. 예, 어떻게 죽느냐? 예. 그 배에 이제 그 800톤의 티타늄계가 800만 달러의 티타늄계가 운송되고 이 여자도 탔는데 그 티타늄계를 훔치려고 이제 그 원래 있던 선원들을 복통을 일으키게 해서 내리게 하고 네. 새로 교체된 선원들이 올라왔는데 이 선원들이 강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독극물을 타서 선장 이하 전부 정신 잃은 사람들을 전부 바다로 그냥 집어던져서 깨끗이 수장을 시킵니다. 딥식스 시킨 겁니다. 그래서 딥식스. 예, 예.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훌쩍 23년 후로 뜁니다. 이게 이제 84년도에 아까 나왔다는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뭐, 하여간 시대는 이제 89년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좀 예. 중요한 건 알래스카 주변에 일정한 해류를 따라서 네. 모든 바다 식물이 다 죽습니다. 예.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개잡이 하는 배 조그만 소형선이 있는데 아무 그 신호도 없이 배가 떠다니니까 네. 미국의 해안 경비대가 그 배 위에 올라갔다가 똑같은 증상으로 그러니까 온몸에서 피가 나고 시커멓게 변하는 상태에서 단 몇 분 만에 죽어버립니다. 흑사병 같네. 예, 흑사병 같죠.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청의 멘도사 박사, 여자 박사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주인공인 더크 피트하고 네. 더크 피트가 이제 누마의 그 아까 말 해양해중연구소의 이제 특수 프로젝트 팀 부장이거든요. 자, 그 차장 밑에 바로 부하로 두고 있는 게 자기의 그 유치원 때부터의 친구. 심지어 공군도 같이 원래는 공군입니다. 더크피트가. 네, 공군 소령입니다 원래. 근데 이제 누마로 이제 국립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파견 나와 있는데 프로젝트 팀장, 차장 이렇게 알지오디노라고 이탈리아계 친구가 있는데 이 둘이서 이제 도와주러 가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문제가 뭐냐? 원래 군용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경가스를 원래 개발했는데 이 신경가스가 운반 중에 1,000갤론이 든 어떤 화물창 자체가 하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훔쳐가지고 이제 어떤 배에 갖고 갔다가 문제가 생겨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고 이 배가 알래스카의 얼음 속에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얼음이 녹으면서 밖으로 드러나면서 가스가 밖으로 퍼져 나오고 이것에 의해서 바다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요걸 이제 밝혔는데 문제는 이제 줄리 멘도사 박사가 여자가 예쁘고 이제 그래서 더크피트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또 이제 007가 똑같이 해도 여자 좋아합니다. 예, 여자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마침 이제 화산이 폭발되면서 네. 배가 흔들리는 바람에 이 방제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마스크 쓰고 이제 이렇게 방제복이 찢어져 가지고 줄리 멘도사 박사가 죽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에 복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더크피트가 네.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이 배가 파일럿 타운호라고 하는 그 배 이름을 이제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파일럿 타운호의 역사를 추적하기 위해서 누마의 컴퓨터 전문가인 하이럼 에거라는 그 친구하고 네. 그다음에 해군 역사가인 세인트 줄리엔 펄무터의 도움을 받아서 네. 파일럿 타운호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름을 몇 차례나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쌈마리노인데 이 쌈마리노가 원래 그 아까 아가씨 배에 탔다가 죽었다는 그 배고, 아 원래 그 처음에 나왔던 배. 예, 그 배입니다. 벨 체이스, 그다음에 파일럿 타운으로 바뀌었다는 거 밝혀내고, 이게 결과적으로 해상 보험 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까지 밝혀냈는데, 그것의 두목이 마담 민코료 부갱빌입니다. 여자인데 그 베트남 여자와 프랑스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서 그 행적이 묘연했다가 하여간 나타났을 때는 벌써 그 해운회사 크긴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의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녀 손자인 리통이라고 하는 애, 요것이 이제 짜가지고 이렇게 배를 훔쳐서 몰래 빠뜨린 것 같이 해서 뭐 저건 뭐 손해보험 받아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었던 물건들은 또 딴 데 팔고 이름은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결과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랑 손자랑 한 그 악당들이네. 예예예. 가족 사기단이죠. 특이하네. 예, 예. 야, 그럼 패밀리 비즈니스를 하는구나. 예. 근데 이게 이제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네. 소련하고 합작을 해서 뭘 하자고 그러냐? 허클베리 핀이라고 하는 허클베리 핀이라는 암호명의 작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미국의 대통령을 납치해서 네. 세뇌시켜가지고 소련의 로봇으로 만들자는 작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소련은 성공하면 10억 달러던가요? 10조 달러. 10조 달러죠. 네. 10조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주기로, 어마어마하게. 예, 그렇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대통령을 납치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냐? 원래 아시다시피 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둘다 절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따로 있어야 되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마침 그 허드슨강인가요? 거기에 연결된, 허드슨강이 아니지. 연결된 그 배 요트, 자신의 요트에, 이제 정부의 요트겠죠? 요트에 일이 있어서 거기를 갔는데, 이상하게 쫄래쫄래 3명의 남자가 무슨 이 진가방을 들고 오는데, 보니까 부통령, 미 하원 의장, 상원 임시의장, 이렇게 3명까지 다 왔는데, 이게 미국의 대통령 승계 1, 2, 3, 4이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이 4명이 싹 없어졌습니다. 제일 그냥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예, 4명이 다. 싹 없어지고, 중요한 건 FBI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경호실을 통해서 배를 샅샅이 수색하는데 이 4사람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탔는데. 예.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그 알지오디노와 더크피트가 또 불려옵니다. 어쨌든 바닷속에 생긴 일이니까. 그래서 전문가. 와가지고 조사를 하고 쭉 보다 보니까 배가 한척 가라앉아 있습니다. 바다에. 예. 바다 아래. 예. 그래서 봤더니 대통령 전용선인 겁니다, 그게. 그럼 위에 있는 배는 뭐냐? 하고 역시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하이러 메거라는 컴퓨터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해군 역사가 네. 줄리안 펄무터하고 이 친구들한테 물어서 찾아봤더니 원래 이 배가 쌍둥이 배로 제조가 됐던 거랍니다. 아. 대통령 배하고 다른 배 한 척. 예, 다른 배 한 척을 끌어다 놓고 대통령 배를 침몰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역시 독극물로 죽었겠죠. 아까 독극물 썼으니까 거기에 셰프 조수로 들어가가지고 타가지고 다 죽이고 4명만 정신을 잃게 해서 싣고 가고. 이게 그 사람도 원래 죽인 게 아니라 정신 이상 상태에 가라앉으니까 죽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수상시킨 거죠. 딥식스죠. 예, 요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서 이제 데려간 겁니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권력 승계 이제 1, 2, 3, 4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5위가 나오는데, 이게 미군 국무장관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국무장관이 대통령 임시직을 맡으면서 그 이제 사라진 것은 대역을 내세워서 적당히 이제 땜빵을 하고, 납치된 사람들을 찾아오라고 이제 시켰는데, 이제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게 뭐냐면,
더크피트가 아까 여자를 좋아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여자를 좋아하는데 네. 미국의 하원 의원, 어. 하원 의원인 로렌 스미스라는 여자가 네. 만났다가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필요하면 만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만나는 로렌 스미스라고 하는 하원 의원이 있는데 이 여자가 소련의 크루즈선인 레오니드 안드레이오프의 그 초청을 받습니다. 우리도 유람선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다 자랑을 하고 싶고 미국도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이 로렌 스미스가 마침 미국의 하원 의장인 알란 모란이 밤중에 몰래 헬리콥터에서 내려서 그 유람선으로 올라오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들켰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소련 측과 손을 끊고 아까 말한 부갱빌 일당이 이 배를 폭파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데 미리 알고서 이제 뛰어내린 사람들이 이제 구조종이 오니까 이제 그로 헤엄쳐 가는데 상원 임시의장하고 로렌 스미스가 같이 갔었는데 로렌 스미스를 보고 그 노로 쳐서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로렌 스미스는 끌어올리는데 그 끌어올리는 유람선 선원 복장을 한 사람이 씩 웃는데 앞니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인물을 소개하거든요. 리통이 원래 이제 앞니 사이가 벌어진 걸로 소설에서 나옵니다. 리통한테 잡힌 거죠. 손자한테.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납치된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이제 구조가 된 거죠. 구조가 돼서 이제 백악관으로 돌아갔는데 아주 희한한 일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내가 몰래 어디 납치되거나 그랬던 게 아니고 소련 대통령과 무장 해제 조약을 협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이가 없는 게 배가 가라앉아서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봤는데 뭘 가서 협의를 했어요. 일단 그게 의문인데다가 두 번째 하는 말이 소련인들이 음식물과 이전에 수출이 금지됐던 미국의 첨단 기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십억 달러의 현금을 빌려주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다가 나토로부터 탈퇴, 그 다음에 외국에 주둔한 모든 군인, 유럽에 배치한 미사일 전부 미국으로 소환하겠다는 결심을 발표합니다. 전 세계가 아주 뒤집힐 뒤집힐 일인데 중요한 건 이건 의회 동의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트럼프도 우리 주한미군 철수시켰다고 어쩌다 하는데도 안 되죠. 그거 자체를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에서는 탄핵하겠다고 듭니다. 그랬더니 군대를 보내서 의회가 소집되지 못하도록 의사당을 둘러싸 버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체포합니다. 독재 길로 가는 거죠. 완전 독재네 진짜.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이제 잠깐 세뇌 방법이 어떤 거냐면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 기본적으로 전자칩을 머리에 심습니다. 이게 뭔가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반체제 인사들 중에 아주 이놈은 하여간 독한 놈이다 해가지고서 강제 수용소, 중노동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소위 교화 작업, 개조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조가 된 사람의 뇌 해마에서 용액을 뽑아가지고 대통령에게 주입을 합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자기는 소련에 반대한다는 기본적인 형태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교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전부 지시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 사람 하나가 완전히 병신된 거죠. 자기 기억을 못 갖는 거니까. 그렇죠. 테마에서. 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제 로렌 스미스를 구하러 가는 이 더크피트의 활약이 나타나는데 그때 나타난 전투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떤 정도 재밌냐면 이게 이제 연구소가 일정한 지역에 거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가 분명히 움직이는 연구소다. 움직이려면 아주 큰 대형 트럭이나 아니면 근데 대형 트럭은 이제 이렇게 이제 흔들리니까 이 세뇌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분명히 강을 따라 움직이는 배일 거다. 그래서 그 배 가능성을 찾아보니까 마침 대통령을 납치했을 때 멀리 지나가던 바지선이 있었답니다. 바지선이. 그래서 혹시 그 바지선이 관련된 거 아닌가 해서 바지선이
미시시피강 유역에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고서 세 군데는 이제 철퇴해서 없애고 한 군데가 남았으니 그걸 쫓아가는데 마지막 후보. 예, 마지막 후보를 쫓아가는데 이제 배로 쫓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침 이제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미국은 남북전쟁 기념식 같은 걸 많이 한답니다. 매년. 그래가지고 남북전쟁 기념식을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남군 복장을 한 대대가 이제 철갑선을 타고 이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 미시시피강이니까. 미시피강, 예. 그러니까 남군이구나. 예, 남군이죠. 미국 남쪽이. 예. 남부니까.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기라는 게 남군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은 머스켓 총입니다. 땅. 예. 예. 아, 그쵸. 이거- 요거부터 해야죠. 예, 화약 넣고 예. 그 다음에 동그란 총알 집어넣고 예. 구슬같이 생긴. 그리고 땅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둥근 폭탄 집어넣고 뒤에 불 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진짜 옛날이다. 예, 요 형식으로 싸우는 일개 대대병력, 일개 대대라서 많지는 않고 한 80여 명 정도라고 나오는데 대대병력이라고 해서 이제 80여 명이 탔고 이 앞에 도망가는 바지선에는 최신식 기관총하고 기관포가 장착된 것으로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 형태로 돼서 쫓아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제 우리가 서부 영화 제가 서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서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되게 총싸움 할 때 그 이 라이플은 좀 멀리서 쏘는데 권총으로 할 때는 되게 가까운 데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이 그렇죠. 등 대고 돌아서서 10발자국 걸어가서 돌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거리가 되게 20m 이내란 이야기입니다. 강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총알이 돌아갈 때는 총알이 멀리 나가는데 강선이 없을 때 그냥 뿜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회전력이 있으니까 멀리 가는. 예. 그러니까 머스킷 총도 강선이 없습니다. 강선이 있는 총부터 우리가 라이플이라고 그럽니다. 라이플이라는 자체가 강선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라이플이라는 총 이름, 라이플이라는 말이 붙으면 강선이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라이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머스킷 총은 강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는 먼 거리에서는 당연히 적중률도 떨어지고 화력도 별로 약하지만 20-30m 내에서는 끝내준다는 이야기죠. 그 우리가 뭐 남북 전쟁 이럴 때 보면 양쪽에서 걸어서 총을 쏘면서 막 이제 죽고 하지 않습니까? 영화 패트리어트 이런 거. 예, 패트리스트 그거 좋은 영화죠. 이제 그런 거에 나오듯이 가까이 접근해서는 이제 막 이기는데 이제 멀리서 다가갈 때까지는 결과적으로 이제 많은 피해를 보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치고 로렌 스미스를 구하고 이제 그 부통령도 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대통령은 정신 이상으로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고 불쌍하다.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예.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통령은 납치돼서 네. 세뇌당한 것밖에 없는데 그냥 네. 그냥 하얀애 그냥. 예. 네. 아니 뭐 그 전에 좋은 거 했겠죠. 뭐. 예.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놉시스에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게 재밌냐? 네. 그 부갱빌 그 여자가 마담 부갱빌인데까지 빌딩 최고 3층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1966년도에 수장당했던 아버지가 사립탐정인데 그 빌딩에 그 정보를 싹 수집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앞에 그 앉아있는 여자 비서가 너무나 침착한 거예요. 뭐 저런 게 다 있지 싶을 정도 침착했는데 빛인가 뭔가를 빼가지고 휘두르는데 그게 레이저 나이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죽어요. 잘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들어가서 이제 부경비를 만납니다. 너가 이러한 죄 저질렀지 않냐? 그랬더니 다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문제냐고 뻔뻔해 구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는 상태 휠체어를 밀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요걸 누르고서 엘리베이터 올라오기 전에 거기로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007이라고 더크피트가 불리듯이 어떤 법률 하나하나 그것에 따지는 형태의 보복, 복수가 아니라 복수는 확실하게 해줍니다. 여기가 그 100몇 층짜리 거기 그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지면서 아 하고서 엄청 고층 빌딩이네. 예. 거기서 이렇게 꼴까닥 죽는 걸로 끝이 납니다. 리퉁은 아까 이제 그 바지선 추격전에서 죽었고 부경밀도 이렇게 죽고서 끝납니다. 그 마지막에 그 어떤 현대식 다지선이랑 그 옛날 그 남북 전쟁 배 그저 외륜선 뭐 이렇게 거기서 꽤 재밌겠네.
그거 진짜 영화로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그 같아요. 부분이 하이라이트네. 예. 그래서 그런 것,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의 어떤 그 아이템도 괜찮았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재밌어요. 네. 설명만 들어도. 이 덕크 피트가 나오는 이 클라이브 커슬러의 소설이 네. 제가 봐서는 상상력을 최대한 부풀려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뒤에도 이제 몇 권을 순서대로는 아니더라도 몇 권은 제가 소개할 의향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야기가 아이고 이게 가슴이 조마조마할 정도로 전부 재밌습니다. 네. 그 저는 맨하탄 특급을 찾아라라는 책을 봤는데 예.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랑 그 혹시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영화 사하라라고. 사하라. 예. 그게 더크피트 시리즈 영화 한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편을. 예. 그 매튜 맥커네이가 더크피트로 나왔고. 덕크피트로 나왔죠. 예. 영화는 뭐 그냥 근데 뭐 책만은 못한데. 제가 이제 그건 자신 있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네. 그 소설에 제가 이제 보통은 애지간하면 반 정도는 살렸다, 뭐 5분의 1은 살렸다 이런데 이건 10분의 1도 못 살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너무 못 살렸다. 10분의, 예. 10분의 1이면. 네. 그건 제가 봐서 안 만든 게 나왔을 뻔한 영화고 네. 실제로 그 사하라를 내가 봐서 영화로 만들었으면 네. 진짜 그거랑 비슷한 영화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기 반지의 제왕. 그렇게 제가 봐서 예. 최소 2부작 아니면 3부작으로 만들었어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많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재밌습니다. 예, 그것도 곧 제가 해드릴 예정인데 예. 뭐 이렇게 한 기대해야겠네요. 2, 30분 정도 이야기하더라도 네. 와 정말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겁니다. 네, 진짜 기대되네요. 예, 사하라.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딥식스 뭐 대강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요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정식적으로 계약이 돼서 판매가 된 번역서가 없습니다. 한 권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못 내놨는데 한 권이 있는데 출판사 이름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출판사 이름이 없다고요? 예, 책이에요? 예. 그 책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 선생님 혹시 생각 은하영웅 전술 있죠? 아 예. 은하영웅 전술 1편 나올 때 네. 저자가 누군지 을지서적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고서 정식 계약이 되고 다시 1편이 다시 나왔거든요. 네. 이게 1편, 2편이 나오고 중단이 됐다가 1편부터 다시 나왔어요, 책이. 네. 그러니까 제가 1편, 2편이 책이 있어요, 옛날 걸로. 네. 근데 거기는 저자가 없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판권이 문제가 안 됐을 때는 그렇게 책 낸 게 있었다니까요. 출판사 이름도 없이.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거 딥식스를 우리나라 책 번역된 중고서적으로 구하시기가 무지하게 어려울 걸로 제가 압니다. 그 책을 제가 87년인가 8년도에 제가 책을 산 것 같은데 아마 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네. 또 혹시 여러분들이 한 뭐 1, 2천 명이 모여서 우리가 하여간 뭐 저기 응? 한번 밀고 뭐, 싶다. 뭐 이렇게. 모은다고 그러죠?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 네. 하겠다고 해서 하면 한번 해서 번역합시다. 이게 일반 출판사에 안 하는 게 이거 한 권 하면 제가 봐서 번역료가 한 1,200, 300만 원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저기 크라우드 펀딩으로. 네, 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찾아보면 좋고 아니면 이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뭐 좀 더 재밌는 부분을 듣고 싶다 그러면 또 역시 댓글 남겨주시면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내가 정리해서 뭐 보내드릴 수도 있는 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재밌는 책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됐겠죠? 아유.